세상에서 가장 쉬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들여다보기. 지금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현황 1강을 이제 CPU, GPU, NPU, LLM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2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실제 CES 기간에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런 스케줄이 오전 기준 스케줄이고, 지금 보시는 요 스케줄의 2배 정도 되는 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저기서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CES 자주 가셨던 분들은 특정 세션에 가서 들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보도자료나 이런 걸 많이 참고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혹시 아직 출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 행사에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정리된 보도자료나 아니면 블로그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한 신제품은 이제 그래픽 카드였는데요. 보통 이렇게 신제품 발표하면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 팬분들이 있잖아요. 2가지를 봅니다. 이게 게임용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용인지.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용 신제품이 나오면 주가가 좀 많이 잘 가는 편이고요. 게임용 제품이 나오면 주가 반응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게임용 고급 그래픽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발표 자료 나왔을 때는 저 신제품만 갖고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겠거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 제품의 사진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번 엔비디아 신제품이 데이터 센터 전용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었는데 주가가 꽤 견조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CES 기간 동안 영업일 동안 주가가 10.46%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에 다른 빅테크들 보시면 애플이 2%, 아마존이 5.3%, 네, 테슬라는 7%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엔비디아가 10% 오른 게 엄청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도 실제 엔비디아 경쟁사, 즉 인텔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 세션을 참석했던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가서 인텔의 설명을 듣는데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생각만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끼리 농담으로 요 CES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엔비디아로 뭔가 결론이 나면서 갑자기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해서 영업일 동안 딱 하루에 5%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CES 개막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엔비디아가 역시 대장주구나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자연스럽게 현지에서 형성이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1월 15일 날 발표된 뉴스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고성능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기관, 공립대학 그리고 연구소들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열심히 구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 하면은 중국 관련 리스크가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 끼쳤는데 미국 상무부가 이렇게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의 주요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엔비디아 제품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또 사들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매년 CES 때마다 자동차 관련된 혁신 기술을 공개하고 있고요. 주로 현재까지 엔비디아와 관계가 좋아 보이는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의 EV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리오토라는 회사, 그리고 그레이트 월 모터, 지커, 샤오미 이런 회사들로부터 어떤 협업 관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엔비디아 GPU 중에 아까 제가 뭐 게임용, 인공지능용 말씀드렸는데 차량용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요 차량용 반도체 중에 오린이라고 불리는 반도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복합 제품이기 때문에 오린 SoC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당 조 단위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TOPS라고 탑스라고 많이 하는데 254 탑스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연산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요런 AI 기반 자동차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주가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사 매출 중에 차량용 관련된 매출이 아직은 낮은 한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년 꾸준하게 뭔가 발표는 하고 있지만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이 자율주행 관련된 곳 중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관련돼서 새로운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하고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CES 때는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화두가 됐는데 올해는 워낙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작년만큼은 강하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어떤 그 관련된 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발표 중에 또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거는 헬스케어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기간에 JP모건 그 애뉴얼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역시 참석을 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처음 참석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다들 관심이 별로 없다가 뭔가 AI를 갖고 새로운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참석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주목을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암젠이나 리커전과 같은 회사들하고 협력을 발표했고요. 원래 암젠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나 아니면은 신장 질환 관련 치료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엔비디아와 함께 그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여기 DGX 클라우드라고 나오는데 그냥 슈퍼컴퓨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해서 신약 발견에 활용할 거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엔비디아의 또 다른 이제 협력사인 리커전이라는 회사는 엔비디아와 같이 그 디지털 생물학적 실험실이라는 개념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새로운 타깃, 치료 타깃 이런 것들 또는 타깃에 작용할 화합물을 찾는 과정에 이런 기술을 응용하겠다. 그래서 이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헬스케어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이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챗GPT-4나 구글 바드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퀄컴을 말씀드릴게요. 퀄컴은 요번 CES 때 그 차량용 관련돼서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CES에 실제 가보시면 전시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은 그 LVCC라고 알려진 그 이제 홀에 웨스트 홀에 전시를 주로 하거든요. 거기 이제 웨스트하고 센트럴하고 노스 홀이 있는데 웨스트 쪽에 가면은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퀄컴은 그쪽에서 그 스냅드래곤 자율주행 생태계를 확대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실제 가보면 온디바이스 AI 이런 거는 시연을 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프라이빗 미팅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멋진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 유리벽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국내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네, 퀄컴 CEO 아까 제가 퀄컴의 온디바이스 AI로 테스트했는데 LLM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CEO가 잘못 다른 분으로 이제 말풍선으로 답변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CEO인 크리스티아노 아모니 이번에 기조연설을 진행해서 퀄컴 측의 그 AI의 산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그 차량용 시장에 엄청 포커스를 했고요. 그 실제 차량 안에서 그 CRM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하고 협력돼서 차량 내에서 CRM을 할 수 있다. 기존 CRM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PC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차량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퀄컴은 그 전에 전분기나 전전분기에도 계속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다라는 점을 이 CEO 크리스티아노 아머니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퀄컴은 계속 AI 수혜주, 특히 온디바이스 엣지 AI 수혜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퀄컴이 워낙 열심히 IR, PR을 하다 보니까 협력사들도 역시
퀄컴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HL 클레무브 같은 경우도 퀄컴의 칩, 즉 퀄컴의 반도체를 활용한 자율주행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자, 퀄컴 주가는 일주일 동안 어땠을까요? 아까 엔비디아는 10% 이상 올랐는데요. 퀄컴 주가는 이제 1.24%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CES에서 퀄컴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그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퀄컴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퀄컴 말씀드렸고 이제 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텔은 CES 직전에도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공개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 그 공항에 가는 날 공항버스 타기 직전까지 그 인텔이 1월 초에 발표했던 동영상을 제가 관람을 했고요. 그 현지에서 그 인텔 발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엔비디아나 퀄컴이 꾸준히 그 자율주행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텔은 그런 모습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전기자동차 전력 관리를 위한 반도체 팹리스 회사, 설계하는 회사, 또 소프트웨어도 같이 한다고 하는 실리콘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엔비디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CES에서 뭐 컨퍼런스를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또 프라이빗 미팅도 진행이 되고 그것과 별도로 각사 홈페이지에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인텔이 계속 발표했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실리콘 모빌리티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다음 분기 실적 발표서부터는 인텔이 뭔가 자율주행 또는 전기자동차 전력 관리 관련돼서 엔비디아나 퀄컴처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텔도 역시 퀄컴처럼 인텔 CEO가 기조연설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구조물 중에 그 이제 작년 하반기에 지어진 그 멋진 구조물인데요. 스피어라는 구조물인데 이게 이제 대규모 공연장이면서 바깥에 LED 칩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보여주거든요. 이 인텔 코어 울트라는 인텔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신제품 브랜드명입니다. 네,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사진 갖고 왔고요. 네, 인텔도 역시 퀄컴과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텔 영상 보고 엔비디아 발표 내용 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경쟁 분야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일할 때는 인텔은 CPU 회사, 엔비디아는 GPU 회사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텔이 CPU도 하고 있고 GPU도 하고 있고 GPU도 원래 했다가 10년 동안 조용히 있다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기도 계속 출시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GPU 회사를 알고 있었는데 CPU도 지금 이제 항상 실적 발표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가속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텔이건 엔비디아건 CPU도 있고 GPU도 있고 가속기도 있고 그래서 양사 모두 미래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제가 처음에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커리어 시작할 때는 인텔은 CPU 회사, 엔비디아는 GPU 회사 이렇게 암기하고 다녔는데 이제 이런 정보가 별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의미가 없어지겠구나. 이 회사들의 경쟁 분야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그냥 미국의 빅테크 반도체 회사로 그냥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경쟁하는 영역들이 구분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텔의 주가는 어떨까요? 네, 그 5 영업일 동안 0.13%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이 CES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모빌리티 인수라던가 여러 가지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좀 그거 대비 주가가 좀 못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대만 IT 기업들 12월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좀 전반적으로 별로였어요. 2개 업종을 빼고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인텔 주가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큰 행사가 열릴 때마다 그 행사 이제 전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주가 흐름이 좋았는지,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현황에서 이제 2강에서 엔비디아하고 퀄컴, 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